자, 시작하는데 인사는 한번 할게요. 그리고 요 조금 리스크가 있고 위험이 있는데 위험, 위험. 부산 말이에요. 우험. 우험하다. 못 알아듣죠? 위험하다. 이거를 부산말로 우험하다. 이렇게 하거든. 그리고 무섭다. 이걸 숭악하다. 알아듣습니까? 그리고 부엌을 정직한. 이게 몽골어거든. 대구는 산스크리트어가 많고 대구어가 언어로 칩니다. 그래서 일어, 영어, 중국어, 3개국어에 한국어, 4개국어에 부산어, 대구어 이렇게 5개국어. 실제로 경상도 이 시청자분들도 잘 모르시고 오늘은 중요한 특강을 할 거거든. 그래서 긴장, 릴렉스하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인터벌이. 오늘은 말문 특강입니다. 이 말문은 특강하기에 앞서 제가 드디어 방송을 출연입니까? 현입니까? 연. 방송을 출연했습니다. 근데 이게 방영이 언제 하느냐면 제목은 없는 프로를 만드는 거예요. 특강으로. 이렇게. 노천과 함께 하는 행복 특강입니다. 이렇게. 요게 3부작으로 만들었어요. 어디에서? 약간 포인트를 줘야 되니까 앞에 유튜브 10강 찍은 거, 10강 찍은 거는 요게 소개가 됩니다. 이게 부산 경남 방송이에요. 이렇게. KNN이라고 부산 경남 방송. 이렇게. 실제 시청자들은 한 600만 명 됩니다. 그래서 재방송까지, 예고편까지, 본방송까지. 이게 언제 방영되나요? 지금이 오늘 며칠이죠? 11일. 오늘이. 방영 날짜는 KNN 대표님, 방송국 사장님하고 식사 한 2번 했는데 10월 초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3부작을 방송사상 처음으로 찍다 보니까 2강은 찍은 적이 있대요. 인문학 교수들이나 강사들이 최강 1교시에서. 그것도 찍은 적이 있는데 저처럼 28년 됐는데 창사 특집은 아니에요. 창사된 지. 그 방송국이 생긴 이래로 27년 8년째인데 3강을 연달아 특집 방송을 이렇게 찍은 적은 없답니다. 그래서 양이 방대해서 거기에 자막 방송하고 자막 작업하고 편집 작업을 하다 보니까 늦어져도 10월 중순까지는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3번을 방영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천과 함께하는 행복특강. 요거 여러 번 소개해 올릴 거예요. 말문 수련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건 제가 붓글씨로 감아 놓은 건데 이게 블랙앤화이트라고 핵심 코드를 수련하는 데 있어 핵심 키워드입니다. 13곡. 요거는 소개하는 코너가 곳곳에서 있을 거예요. 요 방송을 시작하는데 3강 제1강 첫 마디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구 땅덩어리에서 헤비급 복싱 선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가 있다면 헤비급 누가 있겠습니까? 해서 무하마드 알리랑 그 다음에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이 2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강의를 들어갑니다. 이 무하마드 알리 헤비급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 유명한 이 정말 잠언 형태의 화두 같은 말을 이 시대에 남긴 유명한 프로 복서거든. 그 다음에 마이크 타이슨은 18살 때까지 정가 13범이 될 정도로 소년원을 들락거리던 말썽쟁이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18살의 마이크 타이슨의 폭력성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주는 이 시대가 난 20세기 최고의 프로듀서를 한 명 만납니다. 트레이너를. 마이크 타이슨하고 무하마드 알리가. 그가 바로 유명한 지구촌에서 최고의 프로듀서로 등극을 한 커스다마토입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이 프로듀서를 못 만나고 트레이너를 못 만났다면 세계적인 슈퍼스타 반열에 오를 수가 없고 그냥 갱단으로서 깽으로서 한 생을 살다가 갔을 수도 있어요. 어디 뒷골목, 흑인 뒷골목에서 칼을 맞든 총을 맞든 이름 없는 그런 무명 갱스터로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왜 위대하냐면 슈퍼 헤비급의 3대 기구 WBC, WBA, IBF인가 거기에 3대 기구를 싹 다 섭렵하는 최연소 헤비급 타이틀 복서가 됩니다. 이 커스다마토라는 위대한 트레이너를 안 만났다면 오늘날의 마이크 타이슨은 역사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커스다마토처럼 제 방송 출연의 첫 번째 첫 강에서 한 말이에요. 제가 음악을 하나 틀어달라고 합니다. 방송국에. 그것이 지금 타이거 JK라는 윤미래 신랑이자 남편 조던이라는 아빠이자 또 힙합의 선구자이자 아이돌 조상이 되는 타이거 JK가 서정권 약자예요. 거기에 DJ 샤인이라는 이 둘이가 합쳐서 드렁컨 타이거라는 힙합 듀엣을 가지고 판을 첫 번째 데뷔 무대 타이틀곡이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입니다. 이 친구들이 나오기 이전과 이후에 우리나라 힙합계는 양분화됩니다. 그리고 이 음악을 틀어달라고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요런 멘트를 날립니다. 내가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힙합의 마니아들이었고 아티스트였으며 최고의 천재성을 발휘했던 그런 아티스트라고 했습니다. 근데 커스다마토라는 프로듀서 즉 트레이너가 이들의 천재성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걸출한 인물들이 이 친구를 만나는 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요예술무대 같은 데서 화려하게 데뷔하고 방송에 데뷔했으나 저 친구들의 천재적인 음악성을 알아주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을 뭘 틀어달라고 하냐면 제가 네 곡을 총 틀어달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요 곡을 가지고 제가 패러디해서 제가 4, 5년 전에 제 유튜브 제목이 너희가 도를 아느냐 이렇게 화려하게 등극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를 패러디해서 너희가 도를 아느냐.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도를 아십니까? 도를 믿습니까? 이런 걸 연상하거든. 저작거리에서 이 도를. 이게 한문으로 직역하면 이게 무슨 자죠? 무슨 도죠? 길도자입니다. 길도자. 동의하실 거죠? 근데 길은 사람을 안 가려요. 정의롭고 조화롭고 대의의 길이니까. 근데 유독 사람의 마음에 가짐에 집착이 있어서 그리고 집착이라는 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 탐욕적이고 욕망적인 욕구의 찌꺼기들이 사람들은 길을 가립니다. 이 길에 서면 뭐가 좋을까? 저 길에 서면 뭐가 좋을까 하고 짓고 부수고 대조하고 분석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관념상. 그래서 나쁜 건 아니에요. 옳은 길에 서고자, 건강하게 서고자, 행복하게 살고자 여러 가지 선택적인 조건들을 선택하는 여정에 놓이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가 도를 아느냐가 제가 실패하는 이유도 제가 천재성을 가진 또 저희 노교가 노천교육원이 희소성을 가진 그리고 뇌 교육 프로그램을 반도체처럼 전 세계 몇백 조를 팔아먹을 그런 미래의 가치의 가능성이 있는 가소성에 다 있는 노천이라고 소개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너희가 도를 아느냐 첫 강을 내놓을 때 사실은 천일 기도를 하고 있었고 7년 동안 철조망을 치고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365일을 버텼고 때로는 200일을 단식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때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단식은 저는 효소 단식을 했었고 그때는 약관의 나이였고 나이도 어렸어요. 지금으로부터 뭐 한참 전이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등극하는 시기는 97년, 98년, 99년도의 배경입니다. IMF가 오기 전으로. 그때 저는 기도의 아티스트라고 할 만큼 정말로 무지무지하게 밀어붙이고 있을 때예요. 자지 않고 눕지 않고 먹지 않고 나무에 묶어놓고 3번을 연달아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0일 동안 묵언을 하면서 몸무게가 32kg 떨어질 때까지 밀어붙인 적도 있고 저는 한마디로 기도에 미쳐있던 거의 뭐 광인이다 할 만큼 미쳐버렸다 할 만큼 기도에 미쳐있는 아티스트였어요. 그냥 거의 기도 마니아예요. 눈을 뜸과 동시에 잘 때까지 자는 잠에 저를 잡아가 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1000일 동안 말하지 않고 묵언을 하면서 하루에 20시간씩 앉아서 기도 철야정진한 것도 부지기수로 있었고 한마디로 기도 마니아였어요. 미쳐있던. 그랬던 제가 어느 날 대통령 당선인이 저를 찾아옵니다. 철조망 앞에. 그때 제가 너희가 도를 아느냐를 내놨을 때인데 저는 도라는 건 생명 배후에 있는 그윽한 아름다움이고 그 그윽한 아름다움의 뿌리, 원초적인 뿌리가 되는 조화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도가 없는 정의는 있을 수 없고 생명이니까 본질이. 그리고 뿌리 자체가 조화와 아름다움 그리고 따뜻함이 결여된 그런 뿌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도가 결여되면. 도는 생명 배후에 존재하는 퍼펙트한 조화입니다. 그 조화의 뿌리가 따뜻함이고 그 따뜻함의 기본이 인본이거든. 인간의 본성. 그래서 여기도 앞에도 큰 내가 있습니다. 백무골이니까 백무동. 이 골짜기에 백무동 골짜기에도 물의 본성이 흐르는 거거든. 물의 본성. 근데 사람의 본성은 자신의 생명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과 하나가 되는 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너희가 도를 아느냐 하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너희가 아름다움을 아느냐, 너희가 따뜻한 조화로움을 아느냐 요 말이에요. 그래서 첫 강의를 너희가 도를 아느냐, 너희가 생명의 뿌리를 아느냐, 극한의 아름다운 따뜻함을 아느냐, 너희가 조화로움을 아느냐 이렇게 하면 타이거 JK하고 DJ 샤인이 드렁큰 타이거, 술 취한 호랑이란 뜻입니다. 술 취한 호랑이들이 천재성을 가진 두 아티스트가 만나서 힙합의 최고의 접점이었던 천재성을 가진 그들이 판을 가지고 타이틀곡 너희가 힙합을 내놓으니까 B급이나 C급의 힙합 아티스트들은 싹 다 들어가 버립니다. 이들이 유명해지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다 들어가 버려요. 그들이 하고 있던 음악들은 랩 자체 힙합은 굉장히 얕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음악성이 강하고 그리고 본토 미국에서 활동하던 젊은이 둘이가 들어와서 한국의 힙합을 뿌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악 평론가들조차도 이들의 천재성을 폄하하고 격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빠르다. 시장성이 안 맞다. 흉내낸다. 그리고 리듬과 힙합의 그런 비트들이 싹 다 선진국에서 이미 유행한 걸 따라한다. 뭐 이렇게 혹평을 내놓기 시작해요. 하지만 저는 도인이 되기 이전에 음악 평론가가 되고 싶었거든. 그 정도로 음악을 좋아했고 그리고 부산에서도 미군 클럽을 할 때 DJ 부스 안에서 살 만큼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던 마니아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음악성은 실로 놀라울 정도로 제가 기도를 잠시 쉴 때 이들의 힙합을 듣고 힘을 내고 에너지를 쏟을 만큼 저는 굉장히 이 친구들을 좋아했었습니다. 데뷔 무대부터. 그래 이 친구들 따라하려고 저도 너희가 도를 아느냐 하면 대통령 당선인이 와도 안 만나줬어요. 승려 출신이었고 또 때로는 삼천교육대를 질질 끌려가던 또 재판정에 자주 서던 또 건달 출신이었고 이랬거든. 현역으로 활동하던 지금 흉내내는 영화에 나온 그런 건달이 아니라 식구 생활을 하던 진짜 건달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일찍 그런 생활을 접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죽을 병 걸려 이 방송에서 다 하는 얘기입니다. 암도 한 3개 정도를 만나니까
가치면에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그래서 너희가 도를 아느냐를 조심스럽게 내놓으면 성철 스님처럼 기도 많이 하였으니까 앉아서 장자부라 했으니까 한 끼만 묵고 23년을 버텼으니까 붓다처럼 고행상 그 나오는 탱화에 나오는 그 그림처럼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장식하고자 수행자로서 꼿꼿하게 정직하게 조화롭게 밀어붙였어요. 그때 당선인도 오고 도지사도 와도 안 만나줬어요. 도인 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근데 너희가 도를 나느냐를 내놓으면 그 드렁큰 타이거들이 힙합을 나느냐처럼 마니아층들이 형성되면서 아티스트가 살아남고 흉내내는 아류나 B급, C급들은 아티스트 인척한 것들은 다 물러나는 것처럼 저 또한 성철 스님이나 거대한 그런 진제 종정 어른들처럼 위대한 법전 스님처럼 저는 큰 도인으로 이름 날 줄 알았어요. 내치고 안 만나주고 1000일 동안 철조만 7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바깥 출입을 안 했어요. 앉아서 자고 일종의 장자부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유명해질 줄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면 큰 일가를 하고 큰 사자후를 토할 수 있겠구나. 그때 인류평화와 공존의 도를 얼마든지 설할 수 있겠구나.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1분만 쉴게요.